머나먼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 마치 놀이기구 타듯이 둥둥 몸을 띄울 수 있고요. 커다란 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마냥 부럽게만 느껴지는 우주인들에게도 남다른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고충일지, 우주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뉴스나 텔레비전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먼 나라 얘기인 우주여행. 오늘은 그 아쉬움을 잠시나마 풀어볼까 하는데요. 유만선 선생님 불러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우주여행을 한다 상상만 해도 참 설레이는데요. 역시 사람인지라 의식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주복은 참 많이 두꺼워서 생활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주복은 지상에서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는 달리 여러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두껍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겹들이 우주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우주복 내부의 압력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일기압에 가까운 압력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라던가 그 우주 방사선과 같은 해로운 그 빛이 인간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우주복 내부에 있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서 그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우주선과 통신을 하는 기능이라던가 우주인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우주선에 전달을 해주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어서요. 그 무게가 작게는 수십 킬로그램에서 많게는 100kg이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100kg이요? 제 몸무게의 2배, 아니 3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야씨, 아니돼요. 선생님, 예. 그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먹고 자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방금 말씀드린 우주복은 우주선 밖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보신 것 같은 선외 우주복이고요. 실제 우주선 내에서는 그 말씀드린 기능들이 우주선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과천과학관에서도 이런 우주인들의 생활 공간을 모사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하 씨, 그럼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국제우주정거장을 구성하는 한 모듈인데요.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이 다녀온 지베즈다라는 모듈입니다. 이 안에서는 우주인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그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인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결해요? 지상에서는 그 밥을 해 먹을 때 불을 붙여서 물을 끓이거나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쳐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서는 중력을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타오른다거나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만들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조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때문에 지상에서 어떤 멸균을 시켰거나 아니면 동결 건조시킨 그런 음식들을 팩이나 캔에 집어넣어서 우주로 가지고 올라와서 먹게 됩니다. 그렇군요. 밥 먹는 궁금증은 해결이 됐고, 그런데 밥을 먹었으면 생리현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생리현상은 또 어떻게 해결해요? 예, 마찬가지로 생리현상도 우주 공간에서는 지상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력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비물들이 자칫하면은 불쾌하게도 우주선 내부에서 이렇게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진공 효과가 있는 그런 장치에서 이를 보게 만들었고요. 분비물들은 별도의 용기에 담겨져서 폐기를 위한 다른 우주선에 보관이 됩니다. 먹는 궁금증도 해결했고, 생리현상도 해결했는데, 그렇다면 잠은 어떻게 자나요? 예, 잠도 우주선 내부에서는 중력이 거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자고 있는 우주인들이 우주선 내부 공간을 떠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주인들은 잘 때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어떤 벽에 고정을 단단히 시킨 채로 그렇게 잠이 듭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우주선 속 우주인들의 생활. 그런데 그보다 더 우주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커다란 우주선을 타고 수많은 행성을 볼 수 있는 우주여행. 하지만 무중력 상태로 인해 겪는 고충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적응증후군입니다. 우주적응증후군이란 혈액의 이동이 매우 느리고 판막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해 혈액이 상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소연 박사님 얼굴이 조금 이상하다고요? 우주적응증후군으로 부은 것뿐이니까 안심하세요. 선생님, 무중력으로 인해 우주인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우주인들의 반 이상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는 우주 멀미가 있습니다. 우주 멀미요? 멀미라고 하면 버스나 차를 타고 갈 때 그 울렁울렁거리는 그 느낌 말하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평형 감각을 느끼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정기관은 몸의 가속이나 감속, 그리고 중력에 의한 영향 등을 뇌에 신호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눈을 통해서 위나 아래와 같은 방향을 판별하게 되고요. 이를 평형 감각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만약에 눈과 전정기관이 서로 다른 신호를 뇌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평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전정기관과 시각기관이 서로 혼돈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때문에 우주 멀미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방에 들어가시면 그런 우주 멀미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아 씨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주선에서 느끼는 신체 변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직접 가봤습니다. 선생님, 이 방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은 일반 방과는 다르게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눈과 전정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위와 아래의 신호가 서로 다르게 되고요. 이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진짜 좀 어지럽고 살짝 메스꺼운데요. 이 우주인들은 이 메스꺼움을 어떻게 견디나요? 예, 우주인들도 이런 우주멀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아 씨도 한번 훈련 받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장치가 우주인들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받는 훈련 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은데요? 예, 앞서 체험하셨던 설비는 우주멀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그 뒤에 있는 장치는 그러한 우주인들에게 우주멀미를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만드는지 그거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체험하시면은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세와 같은 멀미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멀미요? 그게 뭐예요? 그 정도야 거뜬하죠.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아 씨 그럼 한번 타보시겠어요? 타볼까요? 도전! 선생님, 이제 타면 되나요? 예. 일단 이쪽을 밟고 이쪽을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면 돼요. 어머, 두 발을 묶나요? 무서운데 발을 묶어요? 360도 회전하는 기기. 물론 안전벨트도 잊지 말아야겠죠? 이 정도야 거뜬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순간 제 자신감은 모두 어디 가고 두통에 멀미에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아, 겨우 멈췄습니다. 나 진짜 그거 진짜 못할 것 같아. 울렁울렁 지끈지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인들 대단합니다. 예아 씨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진짜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이제 우주멀미가 뭔지 아셨죠? 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선생님, 그런데 우주인들은 다 이 훈련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기 전에 여러 종류의 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체험하신 것과 같이 평형 감각기관을 혼동시키는 그런 자극을 주어서 우주 멀미에 내성을 갖추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우주인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평형 감각이 깨진 전정기관. 우주인들에게는 멀미라는 큰 고충을 안겨주는데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는 약간의 전정기관 자극이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는군요. 100kg이 넘는 우주복, 그리고 우주인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본다는 우주 멀미. 부럽기만 했던 우주여행에 이렇게 많은 희생과 감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도 과학의 미래를 위해 힘쓰는 우주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